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희입니다. 우리 디딤돌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컴퓨터 활용을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함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 그거를 문해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디지털을 활용할 줄 아는 역량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렇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을 컴퓨터랑 함께 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컴퓨터와 좀 더 친숙해지고 자유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날로 높아지겠죠. 우리 또 컴퓨팅 사고하고 코딩 원리도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자, 우리 그래서 디딤돌 대학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 디딤돌 대학에서 강의를 할 내용은 윈도우즈 10이 뭔지, 그러니까 윈도우즈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하고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글,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PPT라 그러죠. 그거 작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허락하면 이제 뭐 사진을 편집하는 거, 그걸 픽슬러라 그러는데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호응을 하고 얼만큼 따라주느냐가 조금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씩 조금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공인 자격증인데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ITQ라고 하는데 이제 뭐 ITQ 한글, 파워포인트, 뭐 엑셀 이렇게 과목별로 있고요. 이제 요거는 실기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이러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자격증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증 하나씩 있으면 좋잖아요, 컴퓨터.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저도 함께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윈도우즈 10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있지만 천천히 그래도 익숙지 않은 분들도 있으므로 해서 우리는 항상 처음 기초 수업부터 한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시작 종료하는 거, 마우스 키보드 사용하는 거,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뭐 바탕화면 설정 다루는 거, 뭐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자, 컴퓨터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파워 누르면 당연히 컴퓨터 켜지죠. 네, 켜지는데 컴퓨터를 끌 때는 반드시 시스템 종료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반드시 컴퓨터 시스템 종료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종료를 할 때는 요 로고, 그죠? 예, 윈도우즈 로고 누르시고 전원 단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 있으면 그때 시스템 종료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전원 누른 다음에 시스템 종료를 하는데 업데이트하고 종료한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컴퓨터 전원을 끄지 마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컴퓨터 전원 끄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상시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은 렉 걸렸다 그러는데 컴퓨터가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컴퓨터를 꺼도 꺼지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는 컴퓨터를 그냥 종료하는 게 아니라 재부팅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컴퓨터를 재부팅 하는데 컴퓨터 재부팅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키보드 있잖아요. 키보드에서 잘 보시면 컨트롤이라고 써 있는 키가 있고 Alt라고 써 있는 키가 있고 delete라고 써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됐을 때, 자, 그럴 때는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그랬을 때는 컨트롤 키가 어디 있는지, 알트 키가 어디 있는지, 딜리트 키가 키보드에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르시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알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한꺼번에 세 개를 빵 하고 누르시라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빵 하고 한꺼번에 누르시면 얘가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컨트롤 먼저 누르고 있으세요. 자, 손가락 하나로 컨트롤 누르고 있으시고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lt를 또 누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도 누르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얘도 누르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딜리트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순서대로 컨트롤 누르고, 자,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lt 누릅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 눌러요? 딜리트 키 누르시는 거예요. 이게 재부팅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Alt, 딜리트, CTRL은 컨트롤이라고 그러고 ALT는 Alt 키라고 그러고 얘는 딜리트 키라 그러는데 컨트롤 누르고 Alt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모양이 나오면 자, 여기서 작업 관리자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면 뭐를 선택하신다고요? 네, 작업 관리자를 클릭을 하십니다. 작업 관리자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처럼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져 있다면 열려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하나만 열려져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한글 하나만 나와져 있을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만 하나만 나와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하나하나 선택하신다면 하셔도 돼요. 하나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작업 끝내기 누르시면 돼요. 또 요거 누른 다음에 작업 끝내기. 그 다음에 또 요거 누른 다음에 작업 끝내기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작업 끝내기를 하시면 순간적으로 멈췄던 컴퓨터가 다시 재부팅이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자, 시스템 종료. 아무 문제 없이 컴퓨터를 다 해가지고 그냥 시스템 종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로고키 누르고 전원키 누르고 시스템 종료. 여러분들 해보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 사용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컨트롤 누르고 있고 Alt 누르고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 창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업관리자 창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작업관리자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건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그죠?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뭐가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뭐가 나오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 뭐 누르시면 돼요? 작업 끝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자, 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요거 누르시면 자, 전원, 그죠? 전원 누르시고 평상시는 시스템 종료 하시라는 얘기죠? 시스템 종료 하시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눌러볼게요.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뭐를 눌러요? 작업 관리자를 누르라는 얘기예요.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는 중간이니까 그냥 안 눌렀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들 이제 키보드가 있어요. 물론 이제 키보드 키 위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캡스럭키예요. CAPS 캡스럭키인데 얘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여기서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캡스럭키인데 캡스럭키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여기서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해요. 그럼 불이 들어왔을 때는 대문자, 꺼졌을 때는 소문자예요. 자, 어떤 키보드는 불이 안 들어오는 키보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캡슐러키를 누를 때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나는 항상 대문자로 놓고 찍을 거야. 그러면은 캡슐러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대문자가 나오면 계속 대문자가 찍혀요. 그 다음에 대문자 싫은데 그럼 캡슐러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소문자가 찍힙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키는 뭐냐면 Shift 키란 거예요. SHIFT. 그래서 이거는 Shift 키라고 그러는데 요 Shift 키는 혼자서 작업을 못해요. 얘는 항상 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같이 눌러줘야 돼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같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그냥 누르면 1, 2, 3, 4, 5, 6, 7, 8, 9, 0이 찍혀요. 근데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누르면 뭐가 출력이 되나요? 요 위에는 특수기호들이 출력이 되는 거죠. 요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캡슐러키를 눌러가지고 현재 대문자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대문자가 나오고 있는데 딱 한 글자만 소문자로 찍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눌러주면은 반대로 소문자가 찍힙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현재 캡슐러키 불이 꺼져가지고 소문자로 찍히고 있는데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 다시 대문자로 반전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자, 요 두 개 캡슐럭은 누를 때마다 대문자, 소문자 바뀝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누르면 위에 있는 특수키가 찍히고 그 다음에 현재 대문자가 출력이 되는데 Shift 누르면 소문자가 출력이 되고 현재 소문자가 찍혀요. 근데 Shift 키 누르면 대문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컨트롤 키 있고 알트 키 있고 딜리트 키 있죠. 여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작업 관리자 들어가는 거 요거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그 다음에 알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딜리트 요거 누르고 있으면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요 딜리트 키는 여기 있는 분도 있고 요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이거를 눌러도 되고요. 요걸 눌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딜리트 키고 얘도 딜리트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어요. 여기 프린트 스크린 키라는 게 있는데 이 프린트 스크린 키는 얘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 지금 현재 있는 화면을 복사를 해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걔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러냐면 백스페이스 키라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를 한 글자씩 지워줘요. 앞에 있는 글자를. 방향이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를 한 글자씩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는 뒤에 있는 글자를 한 글자씩 지워줘요. 뒤에 있는 글자를. 딜리트는 뒤에 있는 글자를 한 글자씩 지워주고,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는 앞에 있는 글자를 한 글자씩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넘럭키라고 해요. 넘럭, 뉴메릭. 그러니까 숫자 키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얘를 눌렀더니 숫자가 지금 나와요. 그런데 얘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눌러주면 얘는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 역할이 돼요. 그런데 나는 숫자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넘넣기를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누를 때마다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게끔 되어 있는 키보드도 있고 불이 안 들어오는 키보드는 그냥 누를 때마다 숫자가 찍히고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방향키가 찍히고 서로 바뀝니다. 네. 물론 여기도 방향키 있죠, 여러분. 요 방향키의 역할이랑 넘넣기를 눌렀을 때 요 방향키의 역할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할 건데, 제가 현재 지금, 영문자를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죠? 영어를 찍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화상 키보드를 제가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뭐가 찍히고 있죠? 제가 찍으니까는 소문자 찍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눌러요? 캡슐럭 키를 누른 다음에 캡슐럭 키 눌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나요?
네, 대문자 찍히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대문자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은 뭐가 찍히나요? 소문자 찍히죠? 제가 말씀드린 거. 자, 또 하나는 요거는 캡슐럭 키 다시 껐어요. 그랬더니 뭐가 찍히냐면 소문자 찍히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니까는 뭐가 나오죠? 대문자가 출력됩니다. 이렇게. Shift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여기 Ctrl, Alt, 그 다음에 딜리트 키는 아까 이쪽에 있는 애들도 있었고 여기 있는 애들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작업관리자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백스페이스 키라고 했어요. 요게 백스페이스 키, 얘가 딜리트 키. 그러면 제가 백스페이스는 앞에 있는 글자를 지우고 딜리트 키는 뒤에 있는 글자 지운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좀 더 화면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글씨를 좀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깜빡이는 거 여기 이걸 커서라 그래요. 깜빡이는 걸 커서라 그러는데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쪽으로 가면서 삭제가 돼요. 자, 백스페이스 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삭제가 됐죠. 그죠? 그런데 딜리트 키를 누르면 뒤에 있는 게 삭제가 돼요. 이쪽이 뒤에 있는 게 삭제가 됩니다. 볼게요. 자, 아까 여기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니까 보이시죠? 다시 백스페이스 앞에 게 삭제되고 딜리트 뒤에 게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항상 문서를 작성할 때는 커서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커서가 제가 여기다 놨어요. 여기서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눌렀어요. 요거 엔터. 자,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엔터를 누르면 지금 줄이 바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는데 제가 또 백스페이스 누르고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누르니까 어때요? 앞으로 당겨지니까는 줄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딜리트 키를 계속 누르면 뒤에 있는 게 계속 따라가면서 지워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백스페이스랑 딜리트 키의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요 키보드는 화상 키보드는 이제 숫자에 관련된 키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럼너키가 있는데 럼너키가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숫자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방향키가 출력되고 그저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캡슐럭 키는 대문자 소문자 바꿔주는 거 Shift 키는 대소문자를 서로 변환한다든가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이런 특수문자 출력할 때 그 다음에 컨트롤 복사 붙여넣기 하고 Alt 뭐 영문자 하는 거는 나중에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트롤 Alt Shift 얘네들은 혼자서 작업을 못해요. 얘네는 혼자서 눌러도 아무 역할을 못해요. 얘네는 항상 뭐랑 같이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합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눌러줘야 된다 해서 조합키. 그래서 컴퓨터 키보드에서 조합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알트 얘네들은 조합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왼쪽, 그죠? 여기가 왼쪽 버튼, 여기가 오른쪽 버튼, 가운데가 휠. 요게 휠이죠. 그럼 왼쪽 버튼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을 한번 툭 하고 누르면 한 번 누르면 클릭. 그죠? 그 다음에 왼쪽을 두 번 톡톡 하고 누르면은 더블 클릭. 근데 톡 하고 너무 늦게 누르면 안 되겠죠? 따닥 하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기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드래그.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수업하다가 끌기 하세요, 드래그 하세요, 뭐 더블 클릭하세요. 그런 상황을 잘 들으시고 이거는 왼 드래그? 그러면 얘는 이 왼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으란 얘기구나. 그 다음에 휠을 자꾸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되면 뭔가 하위 메뉴가 쭉 밑으로 메뉴가 선택하게끔 하는 메뉴가 쭉 나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누르는 거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은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끄는 거 드래그, 가운데 거 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하나 누르면 하위 메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물론 교재에는 제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바탕화면이에요. 요게 바탕화면인데 이 바탕화면에서 데스크탑 또는 바탕화면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 하나하나를 아이콘이라 그래요. 얘네들 하나하나 아이콘. 그래서 왜 윈도우즈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창문처럼 생겼다. 그래서 윈도우즈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윈도우즈는 마우스가 이런 아이콘,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뭔가 다 실행이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해서 GUI 환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컴퓨터 사용했을 때는 이런 그래픽 아이콘 없었어요. 직접 명령을 영어로 다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아이콘을 더블 클릭으로 하면은 바로바로 나오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GUI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내 PC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항상 내가 얘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마우스를 겉에다 두면 안 되겠죠? 마우스를 가운데다 두고 뭔가 선택된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화살표 모양 되어 있는 이거를 마우스 포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반드시 아이콘 가운데에 와주는 게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더블 클릭은 톡톡 해주는 게 더블 클릭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마우스를 어떻게 하는지. 마우스를 여기다 댔더니 모양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를 왼쪽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왼쪽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이동되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니까 방향키가 어떻게 해요? 이거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되시나요? 요번엔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되시죠? 자, 요거는 이동, 그죠? 그 다음에 구석에다도 됩니다.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여기 가운데도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되시죠? 잠깐.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하고 있고, 얘도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최소화 버튼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해주면 아랫부분에 숨어지죠? 그럼 아랫부분에 숨어진 다음에 다시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위로 뜹니다. 그죠? 이렇게. 자, 숨기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랫부분에서 눌러주면 나타납니다. 네. 저는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나타나죠? 자, X도 저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X. 자, 추가 안 할 거예요. X 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더블 클릭했다가 최소화 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최대화 시켰다가 필요 없어. X 닫기. 되셨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최소화 했다가 다시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간다 그랬었죠. 그죠? 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그냥 요거는 누르면 최소화 시킨 거기 때문에 누르면 언제든지 바로 위로 뜹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여기 지금 다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X 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X 창 닫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끌기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요 화면을 데스크탑이라 그러고 바탕화면 또는 데스크탑. 자, 앞으로 제가 바탕화면에다 뭐 하세요? 뭐 데스크탑에다 뭐 하세요? 그러면 요 부분, 파란 부분이 바탕화면이고 데스크탑이고, 요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자,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한번 자료를 검색해서 저장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업로드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내가 원하는 자료를 저장하고 내 컴퓨터에 저장해서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다 업로드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 바탕화면에서 요게 지금 요거 사실 우리가 쓰는 웹브라우저는 크롬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엣지도 많이 쓰죠. 요 밑에 요거 엣지 보이시나요? 요것도 엣지. 예, 요거 엣지. 자,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자, 크롬을 많이 쓰죠. 네, 크롬. 그러니까 이 크롬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자기네 회사에서 쓰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오픈소스로, 그러니까 무료로 다 쓸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단, 무료로 쓰기는 하지만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글에서만 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무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벚꽃이라고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 벚꽃. 이렇게 벚꽃. 한글로 찍을게요. 네, 벚꽃이라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벚꽃 찍고 엔터를 해주게 되면, 자, 여기 지금 나무 위키라는 게 나와요. 그죠? 나무 위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지를 한번 저장을 해보려고 해요.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저장을 할 건데, 자, 근데 벚꽃이 지읒자예요, 받침이. 시옷 받침 아닙니다, 여러분. 자, 벚꽃 찍고 여기다 이미지 클릭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전체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텍스트 위주로 많이 나오고, 이미지를 하게 되면 벚꽃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올렸다, 스크롤바를 올렸다 내렸다, 이거 휠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벚꽃 사진이 어느 게 있는지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요거로 할게요. 이 벚꽃 일본이네요. 자, 어디 할까요? 역시 일본이 벚꽃이 예쁘군요. 자, 요걸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자,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했더니 여기 어때요? 사진이 크게 나왔죠, 여기. 그러면 요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운데다 두고요, 여러분. 마우스를 가운데다 두고 오른쪽 버튼 누르십니다. 자,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해주는 게 뭐냐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저장,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키보드 아까 오른쪽 누르는 거 했었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거, 마우스 오른쪽 한 번만 툭 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할 때는 왼쪽 클릭, 선택은 왼쪽 버튼.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메뉴를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버튼. 자, 그러면은 이미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가 나왔으니까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거는 왼쪽 버튼 한 번. 자, 눌렀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일 처음에 해주는 게 뭐냐면 어디다 저장을 할지 저장 위치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처음이니까 무조건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할게요. 여기 보면 왼편에 바탕화면을 클릭합니다. 왼편에 바탕화면. 왜냐하면 바탕화면이 뭔지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래서 바탕화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위에도 바탕화면이라고 나와요. 자, 바탕화면 클릭. 만약에 여기다 문서를 선택했더니 여기 문서 나오죠, 여러분? 제가 오캠을 선택했더니 오캠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 어디다가요? 바탕화면에다 저장할 거니까 바탕화면. 여기 바탕화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줄 일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파일 이름에서 여기 하얀색 부분 있죠? 그 하얀색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요.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파란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글씨 쓰면 되는데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있으면 커서 중심으로 앞에 있는 글씨를 지울 거야. 그러면은 백스페이스 누른다고 아까 했었죠. 그죠? 백스페이스 키 누르고 만약에 커서 중심으로 뒤에 있는 글씨 지울 거야. 그러면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다 지울 거예요. 다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어떤 이름을 저장할지 이름을 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주시면 안 되죠. 얘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는 벚꽃이었지. 그래서 파일명을 벚꽃이라고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벚꽃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벚꽃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좀 허전해요. 언제 저장한 건지는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날짜를 좀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벚꽃 사진인데 2021년 4월 1일 날 저장 받았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자기가 알아서 JPEG 한 다음에 이미지라는 파일을 지금 저장한 거는 이미지 사진이야 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만 누르면 되냐면 저장만 누르면 돼요, 여러분. 자, 저장 누르면 아무 반응 없는 것 같지만 저장이 됐습니다. 자, 저장 다 되셨으면 여기 이제 얘는 다 했으니까 요 X 누르시면 돼요, X.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올렸다 내렸다 한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한 다음에 요번에는 어디 있는 사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디 있는 사진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자, 사진 복사합니다. 마우스 가운데다 두고,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고, 뭐 하는 거죠? 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런 다음에, 왼편에 뭐 선택해요? 네, 바탕화면. 그죠? 바탕화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파일 이름 주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러면은, 얘도 벚꽃이에요. 그죠? 아이고, 얘도 벚꽃이긴 한데 아까랑 똑같은 동일한 이름 주시면 안 됩니다. 틀린 이름 주셔야 돼요. 그건 저는 벚꽃인데 두 번째 벚꽃이 하고 2라고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장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그냥 X 할게요. 아까 제가 요거 최소화 시키면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X는 닫기. 그러면 저는 최소화 시킬게요. 자,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봤더니 여기 좀 전에 제가 복사한 거, 저장한 거, 요거 저장했고 요거 저장한 거 보이시죠? 여기. 네, 지금 요게 지금 구글에서 이미지를 저장한 겁니다. 그죠? 여기 저장됐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장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름 주는 것까지 다 했었고, 확인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우리, 디딤돌 대학 아시죠? 카페. 네, 카페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시죠? 이렇게, 네, 카페 들어가십니다. 만약에, 잘 못 들어가겠어요, 교수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되죠. 다음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영어로 찍어도 알아듣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다음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다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카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카페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가입한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디딤돌이면 디딤돌, 문화복지 융합학과는 문화복지 융합학과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휠로 이렇게 내리면 컴퓨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다른 거는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올릴 부분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출석 확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뭐 누르시면 되죠, 여러분? 글쓰기 누르시는 거예요. 글쓰기. 글쓰기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뭐를 업로드 할 거냐면 사진을 업로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글에서 너무 이쁜 사진이 있어서 그거를 사진을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우리 동료들한테 볼 수 있게끔 네, 업로드 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나는 사진을 업로드 할 거니까 사진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사진.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저장했던 비슷한 이렇게 창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저장할 때 바탕화면이라는 위치에 저장했잖아요. 그럼 왼편에 반드시 바탕화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바탕화면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다운받은 저장한 거 요거 사진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업로드할지 사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잠깐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는 사진이 이렇게 제대로 눈에 보여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진이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파일명이라서 사진이긴 한데 화면에 사진을 안 나오니까 불편해요. 그러면 여기 제가 마우스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움직이는 거. 네, 요거. 기타 옵션 옆에 삼각형 단추, 이걸 드롭다운 단추라고 하는데 이 단추를 누르면 뭔가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보통 아이콘이다. 그래서 보통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눌러서 이번엔 큰 아이콘 해볼게요. 네, 큰 아이콘 했더니 더 크게 나왔어요. 자, 어떤 게 편하세요? 요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큰 아이콘 편하신가요? 아니면 아주 큰 아이콘이 편하신가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러면 저는 아주 큰 아이콘 한 다음에 이 사진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돼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선택하고 열기, 선택하고 열기, 선택하고 열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하고 열기 해볼게요. 열기 했더니 어때요? 사진이 이렇게 나왔죠? 네, 사진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전체 공개할 건지 회원만 공개할 건지 우리 회원한테만 공개하죠. 그죠? 회원한테만 공개하고 검색 허용할 거냐 안 할 건지
그럼 우리는 뭐 검색 허용 안 하게끔. 왜냐면 우리끼리만 볼 거니까. 그래서 회원 공개하고, 우리 회원한테는 공개하고, 검색은 허용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뭐만 해주시면 되죠? 등록해 주시면, 네. 제목 입력 안 했네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성함 쓰시고, 자, 성함 쓰시고, 네. 벚꽃. 꼭 벚꽃이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올리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등록하고 해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사진이 하나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네,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어디 들어간다 그랬었죠? 여기 들어가셔서 출석 댓글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뭐 눌러요? 글쓰기 누릅니다. 그래서 뭐를 누를 거죠? 네, 사진을 올릴 거예요. 업로드 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 바탕화면에 있는 거. 바탕화면에 있는 거 선택 반드시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장한 사진 선택하시고, 뭐 해주세요?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름 쓰시고, 그죠? 제목 쓰시고, 뭐만 누르시면 되죠? 등록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씩 올리세요, 여러분. 저처럼 하나씩 올리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진 올리시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강의 자료에 순서대로 똑같이 다 올려놨어요.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요거 지금 사진 크롬에서 그저 사진 이미지 저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사진을 복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복사. 똑같은 사진을 한번 하나를 더 복사를 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나는 요 사진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요 사진에다가 마우스를 가운데다 두시고요. 가운데다 두시고 또 뭔가 메뉴로 호출하려면 어느 쪽 버튼 누르죠? 그렇죠.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복사 그냥 누르시면 돼요. 복사. 그러면 아무 작업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컴퓨터 내부에는 클립보드라는 임시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사를 눌렀기 때문에 명령을 한 거야. 내가 요거를 너 기억하고 있어. 복사해놓고 있어.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는 클립보드라는 임시 저장 장치에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어디다 붙여넣기 할 건데 그러면 마우스를 여기에 그냥 우린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그냥 바탕화면에다 놓고 하는데 이런 데다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빈 곳에다 빈칸에다가 이런 데다 놓으면 안 되고 빈칸에다 두고 마우스 빈칸에다 두고 다시 한번 오른쪽 키 왜냐하면 메뉴를 불러야 되니까 오른쪽 키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붙여넣기라는 게 나와요. 붙여넣기.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보세요. 똑같은 사진이 몇 개가 됐어요, 여러분? 2개 된 거 보이시죠? 예, 다시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요번에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원본 복사, 그 다음에 아무데나 갖다 놓고 오른쪽 키 눌러서 붙여넣기 했더니 똑같은 게 어떻게 하나가 더 생성이 됐죠?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는 같은 짝이에요. 복사하고 대상에다 놓고 복사, 오른쪽 키 복사,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다 붙여넣기 할 건지 그래서 위치 선택하고 오른쪽 붙여넣기.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복사, 그 다음에 오른쪽 붙여넣기. 근데 오른쪽 복사할 때는 대상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할 때는 어디다 붙여넣기 할 건지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붙여넣기. 자,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여러분.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요게 그거예요. 자, 사진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복사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 아무데나 마우스 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다시 뭐 해줘요? 붙여넣기 하시면 네,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실행하기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검색창이에요. 여기다 검색창. 그러면 제가 오늘 한글 수업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검색창에다 한글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한글 하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한글 했더니 여기 한글 2020 하고 나오죠. 그러면 얘를 클릭해 주면은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실행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글로 파워포인트라고 한번 쓰셔도 되고 영어로 파워포인트라고 쓰시면 더 정확해요.
파워 하면 파워만 써도 파워포인트 이렇게 딱 뜨죠, 여러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한글로 파워포인트라고 찍으셔도, 네, 파워, 그 다음에 포인트 하고 찍어도, 네, 포인트하고 찍어도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파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 아무거나 찍어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저장된 파일들이 나오는 거니까 저장된 파일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을 내가 그냥 바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파워만 하고 얘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한글은 그냥 한글로만 한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글 쓰신 다음에 나는 이걸 할 거야 해서 한글 2021 클릭만 해주시면 한글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세문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블 클릭해주면 요게 이제 한글 시작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수님 저는 한글을 찍었더니 여기다 지금 한글을 이렇게 했는데 한글이라고 교수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대부분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WORD라고 하면 또 이런 워드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컴퓨터인지 간에 컴퓨터 구입하실 때 워드나 한글 둘 중에 하나는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해주세요. 컴퓨터 구입하는 데서. 그래서 한글이 있으면 일단 한글 쓰고 해서 얘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한글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럼 뭐라고 찍으세요? WORD, 워드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 할 거니까 한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들어가면 세문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세문서를 더블 클릭해주면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요거 말씀드렸죠. 최소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전 크기, X 닫기. 근데 한글을 최소화 시킬 거예요. 왜냐면 이따 또 쓸 거거든요. 자, 이따 또 쓸 거기 때문에 한글을 최소화 시킵니다. 자, 최소화 단추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한글 다시 보이죠? 자, 누릅니다. 나타나죠? 다시 한번 누를게요. 다시 한번 누르면 또 나타나죠? 근데 저는 숨겨 놓을 거예요, 일단. 자, 숨겨 놓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요거 최소화 시킨 거 기억나시죠? 여기. 요거 벚꽃. 요거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아까 최소화 시켰어요. 이거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근데 교수님 실수로 이거 닫아놨어요. 그러신 분은 다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벚꽃을 똑같이 한번 검색을 할 건데 아까는 이미지에서 사진을 저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텍스트 저장을 해보려고 해요. 텍스트 저장. 자, 텍스트 저장을 할 건데 그러면 이미지가 아니고 전체에서 자, 여기 보면은 벚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벚꽃을 클릭을 했더니 벚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제가 검색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알고 싶어요. 벚꽃은 일본의 꽃인가?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서 문서를 뭔가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나는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내 컴퓨터에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드래그 해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뭔가를 복사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 처음 부분 마우스가 지금 일자로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주면 어때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다시요. 뒤에서부터 해도 돼요. 다시요. 앞에서부터 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대신 중요한 건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복사할 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 나는 여기까지 아님을 알 수 있다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 부분만 나는 복사를 할 거예요. 이 부분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는데 뭔가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찾았더니 이 부분만 내가 지금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은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잡았어요, 이렇게. 그죠? 잡은 상태에서 우리 아까
마우스를 오른쪽 키 누르면 오른쪽 키 누르면 복사라는 게 나와요. 오른쪽 키 누르면 복사라는 게 나오는데 요번에 그거 사용 안 하고 아까 제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는 혼자서 작업을 안 하고 뭔가 같이 눌러줘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 잡은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잘 들으셔야 돼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를 한 번만, 영어로 C를 한 번만,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 C, 카피의 약자 C,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를 한번 탁 하고 누르면 아무 반응 없어요. 아까 복사할 때 아무 반응 없었잖아요. 왜 아무 반응 없죠? 컴퓨터 내부 안에 있는 임시 지정장치, 그죠? 클립보드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해줄 거냐면, 아까 우리 한글 요거 만들어 놨었잖아요. 아랫부분에, 그죠? 아랫부분에 가서 빈 문서 만든 거 클릭하신 다음에, 자, 커서 깜빡이는 거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확인하시고, 요번에는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V. 아까는 컨트롤 C 하면은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하니까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붙여넣을 건데 원본 형식으로 붙여넣을 거니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을 거니, 그럼 우리는 텍스트니까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을 거야 하고 확인을 해주면 아까 파란색으로 줄 걷던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죠. 되셨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였어요. 그죠? 자, 범위 잡습니다. 범위 잡아요. 요번 여기서부터 복사할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다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 한 번.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한글 최소화시킨 거 다시 눌러서 여기 빈 문서 누른 다음에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위치 확인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V. 그 다음에 텍스트 형식 붙이기 확인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저장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편집이라는 글씨는 필요 없는데, 그러면 커서 깜빡이 앞에 있는 글씨를 지워줘야 되니까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합니다, 여러분. 저장을 할 건데 보세요. 저장을 할 때는 파일 누르신 다음에 파일 누르시고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냥 저장하기 하지 마시고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세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면 아까 봤던 비슷한 거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 항상 우리 어디다 저장하자 그랬죠? 그렇죠. 바탕화면에다 저장하자 그랬었죠. 그럼 올렸다 내렸다 한 다음에 바탕화면. 자, 바탕화면 선택하고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바탕화면 됐어요.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파일 이름, 그죠? 그러면 요거를 원래 있던 거 지우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벚꽃 설명. 아니면 뭐 과제인데 여기다가 벚꽃. 그 다음에 과제인데 날짜도 2021년 0401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파일명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저장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 생겼잖아요. 여기다 저장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거 해석하는 방법. 얘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HP 밑에 데스크탑 밑에 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다. 자, 앞에 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결론은 뭐냐면 요 데스크탑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했잖아요. 제가 바탕화면을 데스크탑이라 그런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 데스크탑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랍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서랍 위치를. 그래서 저장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그 다음에 요즘은 여러분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가끔 이제 어디든지 회사나 어디든지 이런 데서 뭐라 그러냐면 한글이 아닌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PDF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림 형태로 그냥 찍어서 저장하듯이 한 다음에 편집을 못하게끔 해서 만들어주는 파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편집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취지는 PDF 파일은 그러니까는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서류 같은 거 보낼 때 반드시 PDF로 저장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글 파일로 저장을 했지만 PDF 파일로 다시 변형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파일을 눌러요. 또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나있죠. PDF로 저장하기라는 거 나있죠, 여러분. 그럼 PDF로 누르신 다음에 자, 또 어디다 저장해야 되죠? 똑같이 바탕화면에다 저장하십니다.
그다음에 요 파일 이름은 아까 HWP랑 똑같이 저장하셔도 돼요. 왜냐면 확장자가 틀려버리니까 상관없습니다. 여기 PDF로 나와져 있죠? 네, 그래서 저장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다 저장이 돼요. 그럼 얘가 스스로 다 이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PDF로 저장이 돼 있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과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과제를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여기다가 밑에 요원대학교, 디딤돌대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제 올리고 싶어요. 업로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과제를 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우리 여기 출석 확인 댓글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글쓰기 하시고, 요번에는 아까는 사진이었지만 요번에는 뭔가요, 여러분? 파일이죠. 지금 이 개념에 과제 올리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는 사진이었지만 지금은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는데 똑같이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왼편에 바탕화면 선택하시고, 왜냐면 바탕화면에다 우리가 저장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조금 내린 다음에 PDF 파일로 이거 너무 커서 조금 줄일게요, 여러분. 이렇게 좀 줄였어요. 그러면 PDF 파일로 돼 있는 거. PDF 파일인데 뭐로 저장했냐면 여기 있죠. 벚꽃 PDF 나와 있죠. 이렇게 PDF, 그죠? 요 PDF로.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열기 해주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또 당연히 제목을 좀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과제, 그 다음에 이름 쓰시고 뭐 제목도 좀 쓰시면 좋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다 됐으니까 마지막에 뭐 해주시면 되죠? 등록만 해주시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습하면서 출석에 몇 개 올렸어요? 2개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과제예요, 여러분. 자, 구글에 가서 이미지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출석 확인 댓글에다 하나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구글이든지 네이버든지 아무 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글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요즘 좋은 어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르셔서 복사한 다음에 한글에다가, 그죠? 한글에다 붙여넣기 하셔서 거기다 저장해서 어떤 파일을 PDF 파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제가 몇 개가 되나요, 여러분? 2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오늘 수업은 다 이해를 하셨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친절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지금 한 거 그대로,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 안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천히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제 금방 말씀드린 거 출석 댓글에 이미지랑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2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좀 짧게 수업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오버된 것 같아요. 힘드셨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이런 것도 조금 알고 싶은데요, 교수님이 하시는 결이 있다면 댓글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